혹시 여러분들은 도시락이라는 컵라면을 아시나요? 바로 이거입니다. 팔도라는 한국 기업에서 생산하는 컵라면이지만 이 컵라면은 우리에게 꽤나 생소할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인기가 많지도 않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락이 러시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에서는 그저 그런 컵라면 중 하나인 도시락,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성공한 한국 제품인 오리온의 초코파이, 그리고 경동 보일러까지 과연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전 세계 60여 국에서 연간 20억 개 이상 팔리지만 특히 러시아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마트와 대형 할인점은 기본이고 기차역과 전철역 매점은 물론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도 초코파이를 판매합니다. 러시아는 오리온 초코파이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1990년대 초반 부산을 중심으로 러시아 보따리 상인들 사이에 초코파이 붐이 일면서 초코파이가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리온은 1993년 러시아에 초코파이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이후 2006년 트베리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러시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 해 팔리는 초코파이 개수는 무려 7억 개, 연매출이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인들이 이렇게까지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러시아인들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제품이라는 점, 그리고 오리온 회사의 현지 마케팅이 시대에 맞게 진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초코파이는 소련 공산체제가 붕괴되면서 커지기 시작한 소비재 산업, 특히 식음료 시장을 타이밍 좋게 공략했습니다. 공산체제가 무너진 뒤 각국의 식음료와 간식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초코파이만의 매력적인 맛이 러시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인의 독특한 티타임 문화에 잘 어울리는 과자라는 점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혹한 날씨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차를 계속 데워 따뜻하게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특유의 쓴맛이 강한 러시아 차를 마실 때 단 것을 많이 곁들여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홍차와 케이크를 함께 즐기는 러시아의 식문화와 어우러지면서 국민파이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인들에게 친숙한 체리와 라즈베리 잼을 활용한 초코파이 신제품을 출시했는데요. 한국에는 없는 다양한 맛의 초코파이는 러시아 사람들의 다차 문화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여름 내내 다차에서 수확한 산딸기류를 잼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산딸기, 체리, 라즈베리 등을 초코파이에 넣어 러시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현지 문화에 맞춘 차별화된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게 되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에는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초코파이와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이 외신 사진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어 큰 관심을 끌면서 초코파이로서는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오리온은 초코파이가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과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티타임에 먹는 간식임을 강조하면서 가격도 그에 맞춰 유사 제품보다 20-30% 높게 측정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국민 음식으로 불리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팔도 도시락이 저명 상표로 등록되면서 국민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저명 상표 인정을 받은 것은 약 200여 개에 불과하며 한국 제품이 저명 상표로 등록된 것은 도시락 제품이 처음인데요. 해외 제품의 경우 아디다스, 나이키처럼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글로벌 브랜드 외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라면 도시락,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러시아에서의 도시락 인기 역시 1990년대 초 부산항 복다리 상인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사각 모양의 도시락은 러시아 선원들이 사용하던 휴대용 수프 용기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배와 기차 안에서 먹기 편리했고 특수한 칼칼한 맛도 러시아인들에게 익숙했습니다. 이후 도시락은 입소문을 타면서 러시아 전역으로 인기가 확대되었습니다. 1997년 해외 시장에 진출한 팔도는 매년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연매출 2천억 원을 돌파하였고 러시아 시장 내 누계 판매량은 국내 판매량보다 약
7배 이상 많을 정도입니다. 전체 라면 코너 중 절반 정도가 도시락으로 채워져 있을 정도로 도심의 대규모 마트 코너뿐만 아니라 소규모 식료품 매장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팔도는 한국 시장에서 도시락 라면을 소고기, 김치 두 종류만 판매를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닭고기, 돼지고기, 버섯, 해물 등을 추가하여 8가지 제품군을 선보였습니다. 2012년에는 마요네즈 소스를 별도로 넣은 제품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추운 날씨로 열량이 높은 마요네즈 소스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또한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러시아인들을 위해 러시아의 도시락에는 포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맞춤 전략으로 팔도 도시락은 러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비에는 투표로 직접 선정하는 러시아 국민 브랜드 시상식에서 난방기기 부문 52%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3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쟁쟁한 유럽 제품을 제치고 경동 나비엔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추운 기후에 1억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러시아는 중국, 한국, 영국에 이어 세계 4위의 가스보일러 시장입니다. 경동 나비엔이 러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한 것은 2008년입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동 나비엔은 2014년부터 19년까지 6년 연속 벽걸이형 가스보일러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20%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를 앞세워 경동 나비엔은 러시아 시장 진출 10년 만에 잘 나간다는 유럽 기업들도 달성하지 못한 판매량인 보일러 누적 판매 대수 1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유럽 제품을 최고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일러도 종조국인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제품들이 러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러시아 시장 판매량 탑10을 보면 나비엔을 제외하고 모두 유럽 기업입니다. 후발주자에다 유럽 기업도 아니었던 나비엔이 러시아 시장 최고 자리에 올라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나비엔의 성공 비결은 현지화와 품질입니다. 현지에 최적화된 제품과 품질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혹한의 추위와 강한 바람으로 안정적인 제어가 어려운 동시에 가스, 전압 등 난방 인프라도 불안정한데요. 이로 인해 보일러가 꺼지는 등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동 나비엔은 고객의 니즈를 고려해 낮은 가스 압력과 잦은 전압 변동, 영하 40도의 혹한 등에서도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을 만족시키는 제품에 소비자 호응이 이어졌고 자연스레 경동 나비엔은 시장의 선두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보일러실이 있는 한국과는 달리 러시아는 보일러를 주방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을 중요시한 경동 나비엔은 유럽 제품보다 컴팩트한 벽걸이형 사이즈와 단단하고 견고한 이미지를 주는 전면 커버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이 또한 1위의 비결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은 한국 기업들을 알아봤습니다. 국민 간식, 국민 라면, 국민 보일러, 국뽕이 차오르지 않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